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요 1일 합격 노트가 길으면 10분이고 짧으면 5분이죠. 그죠? 틈틈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공시법은 짜투리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유튜브에도 바로 올라갑니다. 제 밴드에도 바로 올리죠.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 자 1번을 볼게요.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게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조. 여러분들 건물의 분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달라졌다는 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료. 요게 변하는 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그러고,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죠. 그죠? 5. 자, 요거는 5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래 왔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었을 때 표제부는 1월, 갑구는 60일, 을구는 의무가 없다. 예외는 있습니다. 고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소유 명의는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할 수, 결론은 이거를 갖고 내는 겁니다.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을 잠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부는 만들지 않았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냐냐?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요.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을의 명의로 바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갑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양도세를 내야 되죠. 취득세를 내야 되죠. 세금을 3번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세금은 한 번밖에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입니다.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목록을 신청 정보에 첨부된 경우에 등기 기록 중 갑구의 권리를 향해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X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매매 우리가 실거래 가액이죠.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이런 말이죠. 1번의 소유자가 갑이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다면 여기다가 10억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거래 가액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실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 두 번째, 매매 목록입니다.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목록을 작성을 하죠. 그죠? 자, 이제 키는 이게요. 매매 목록을 첨부했어. 그러면은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매매 목록을 신청 정보에 첨부했죠. 그러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록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볼까요? 포괄 유증의 목적 부동산의 미등기인 경우 상속인 명의로 요게 틀렸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이거는 X가 됩니다. 여러분들 출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습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해요.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됩니다.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갑이 유언장을 작성하죠. 이 사람을 유정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산을 받는 쪽 있죠. 이 사람을 수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상속인입니다. 이때 유정도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정 유정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찝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이게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은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 유정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랬죠. 이게 포괄 유정이고 을을 포괄 수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만 딱 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를 안 해도 을은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거든.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그 말은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는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 포괄이 떴죠. 그럼 꺾을 때는 전부 다 옵니다. 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두세요. 그럼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르는 경우에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는 각각이 틀렸죠. 꼭 기억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리합니다.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고로 순위번호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각각이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각각의 순위번호 이라면 X가 됩니다. 순위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여러분들 1일 합격 노트에 있잖아요. 짧은 시간, 짜투리 시간에 5분 내에 볼 수 있다. 이건 대단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